세관 단속국이 뉴욕을 비롯한 민주당 성향 5개 주에서도 급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이번 주말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 노킹스 시위가 예정돼 이번 주말 전국 곳곳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이민당국에 항의하던 시위대가 LA 한인타운 중심부까지 진입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온라인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주연우입니다. LA에서 대대적인 급습작전을 벌인 이민세관 단속국이 뉴욕을 비롯한 민주당 성향 5개 주에서도 급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뉴욕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에서는 RC의 LA 급습작전 이후 연쇄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위가 이어지는 현장에 RC 요원을 파견할 경우 LA 사태와 마찬가지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MSNBC는 RC 전술부대가 뉴욕시와 필라델피아, 북부 버지니아, 시카고, 시애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히 언제 RC가 급습할지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도시에 요원을 파견해 단속 작전을 벌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LA 급습에 분노한 뉴욕 시민들은 앞서 뉴욕시청 인근 폴리스퀘어로 나와 시위를 벌였고 뉴욕시경은 시위에 참가한 80여 명 이상을 구금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내로 행진을 벌이다 결국 경찰과 충돌해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지난 주말 경찰과 충돌해 경찰관 2명이 부상을 입었고 100명 이상이 체포됐습니다. 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반발하는 시위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위로 현재까지 최소 7개 도시에서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LA의 야간 통행 금지령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노킹스 집회까지 겹치면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주말인 14일 노킹스데이 시위가 미국 전역 1,500여 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이번 주말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하지만 전국 50개 주에서는 퍼레이드에 반대하는 50501 운동 시위가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행사가 혈세 낭비이자 권위주의의 상징이라며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50개 주 50개 시위, 하나의 운동을 의미하는 50501 운동 등 미 전역 단체들이 이번 주말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군사 퍼레이드에 맞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일 토요일에 열릴 워싱턴 DC 퍼레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육군 창설 250주년 그리고 플래그데이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군사 퍼레이드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퍼레이드는 혈세 낭비이며 트럼프의 권위주의를 상징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시위가 열리진 않지만 시위 주최 측은 필라델피아에서 대규모 행진과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필라델피아 행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행진에 나서는 운동과 워싱턴 DC에서 값비싼 세금을 들여 개최하는 화려한 퍼레이드와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전역 50개 주에서 하나 이상의 시위가 예정돼 있으며 주최 측은 각 주별로 대표 시위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엘라베마주 몽고베리 624 워싱턴 애비뉴에서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시위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알래스카주 호모 582 파이니어 애비뉴에서 오전 11시에서 정오까지, 애리조나 피닉스 1700W 워싱턴 스트리트 웰슬리 볼린 플라자에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시빅 센터 플라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콜로라도주 볼더 라이브러리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코네티컷 뉴헤이븐 그린에서 오후 1시부터 2시, 그리고 조지아 애틀란타, 일리노이 시카고,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미시간 디트로이트, 미네소타 세인트 클라우드, 뉴욕시 브라이언트 파크,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텍사스 휴스턴 등 전국적인 시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주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은 플래그데이를 핑계 삼아 자신의 생일에 맞춰 군용 탱크를 거리로 끌고 나와 쇼를 벌이려 한다며, 하지만 진정한 파워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이 일어날 때 생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의 생일을 중심으로 한 이벤트가 아닌 전국 곳곳에서 시민의 실질적인 행동이 미국의 진정한 이야기임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말 열릴 군 기념 행사에 반대하는 노킹스 시위가 이번 토요일 전국적으로 열린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뉴저지 남부 지역에서도 헤던 타운십, 글로스터, 컴벌랜드, 애틀랜틱 시티 등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어 이번 주말 전국 시위로 곳곳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과 플래그데이,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노킹스 시위가 전국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 단위 시위는 노킹스 오가니제이션과 인디비지블 등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공식 시위 명칭은 노킹스 왕은 없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시위를 통해 미국이 왕정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임을 보여줄 거라고 밝혔습니다. 남부 뉴저지 곳곳에서도 노킹스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헤던 타운십에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글로스터 카운티에서 오후 3시 20분부터 5시까지, 컴벌랜드 카운티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틀랜틱 시티에서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시위가 벌어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시위는 전국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위 주최 측은 이번 시위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생일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하는 등 왕권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위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왕의 소유가 아니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수천만 달러를 들여 자신을 위한 퍼레이드를 열면서 동시에 우리 가족이 의존하는 권리와 자유, 복지 프로그램을 빼앗아가는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미 전역 국민들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이민 당국에 항의하던 시위대가 결국 LA 한인타운 중심부까지 진입하며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시위대는 웨스턴 애비뉴와 일가 부근까지 접근해 LAPD와 대치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과 상인들 사이에서는 큰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과연 시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적을 울리는 차량들에는 멕시코 국기 등이 걸려 있었으며 이들은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위험한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시위대들이 각자의 피켓을 들고 윌셔 블루바드를 따라 웨스턴 애비뉴까지 행진한 뒤 웨스턴 애비뉴에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가와 웨스턴 애비뉴에서 시위대는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차 수십여 대와 경찰관들이 저지선을 만들고 시위대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위대는 확성기를 통해 인권 보호를 외치며 LAPD에게 욕설을 하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이 체포됐습니다. LA 한인타운 주민들과 업주들은 약탈 등 혹시 모를 사태를 우려하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위대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이민당국의 급습 작전에 항의하는 시위인데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적대하며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LA 한인타운 건물에 낙서를 하고 차량에 탑승한 소수는 보행자와 다른 차량들을 위협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온라인 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전 손실뿐 아니라 잘못된 서류 제출로 인해 강제 추방 위험에 처하기도 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SNS에서 가짜 변호사 계정을 만들어 이민 관련 문의를 받고 수천에서 수만 달러를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민 전문 변호사를 사칭한 틱톡 계정을 만들거나 허위 페이스북 광고를 내는가 하면 왓츠앱을 통해 가짜 재판 일정을 통보하는 등 매우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NS를 통해 이민 정보를 전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 글로리아 카레나스는 틱톡에 영상을 올려 댓글이 달리면 사기범들과 우리의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진다며 지금까지 자신을 사칭한 계정으로 인해 금전 피해를 입었다고 연락해온 사람만 15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칭 사기는 가장 흔하게 접수되는 사기 유형으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이민 관련 사기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이 사기범들이 이민 관련 정보를 문의하는 범죄 대상 사용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악용되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거짓 정보를 주며 승인 확률이 높아진다고 속이거나 과도한 비용을 받고도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민국과 특별한 관계를 내세워 혜택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단순 서류 제공만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법정 출석을 대신하겠다고 하며 본인의 출석을 막거나 빈 서류에 서명만 시키고 나중에 내용을 작성하겠다는 형태의 대표적인 수법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한 법률 상담은 반드시 공식 인증 계정인지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캐시 호콜 뉴욕 주지사가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한 연방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호콜 주지사는 공화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습니다. 오늘 연방의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을 둘러싼 청문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뉴욕, 일리노이, 미네소타 주지사가 참석했으며 뉴욕주가 이민자 보호도시로 연방 이민당국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원장 제임스 코머 의원은 이민자 보호 정책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체류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불법 이민자에 의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도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불법 체류 중 범죄를 저지른 사례들을 강조하며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러한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컬 주지사는 범죄 연루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연방법에 따라 이민당국과 협조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수년간 1,300명 이상의 범죄 연루 이민자들을 ICE에 이송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민단속은 연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주정부 차원에서는 법에 따라 형사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안에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뉴욕주는 강력 범죄자에 대해 국적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팀 월츠 미네소타주 주지사 역시 미네소타에는 이민자 보호도시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경찰은 연방이민법을 직접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도시 안에 이민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역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불법 체류자라면 주 밖으로, 미국 밖으로 추방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다만 이민자 보호 정책은 인권과 공동체 안전을 위한 균형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는 지난 3월 시카고, 뉴욕, 보스턴 등 대도시 시장들이 출석했던 청문회에 이어 주지사들이 트럼프 이민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승객 230명과 조종사 2명, 객실 승무원 10명 등 242명이 탑승한 런던행 에어인디아 항공편이 10일 인도 서부 구자라트주의 한 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에어인디아는 230명의 탑승객은 인도 국적자 169명, 영국 국적자 53명, 캐나다 국적자 1명, 포르투갈 국적자 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행기는 이륙 후 약 240m 상공에서 갑자기 하강했습니다. 경찰은 비행기가 병원 건물에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경찰은 추락한 에어인디아 여객기에서 생존자가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락 사고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앨렌박 뉴저지주 하원 의원이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37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나서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에 따르면 현역 엘렌박 의원이 압도적인 1위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뉴저지 주 하원의원의 경우 예비선거에서 정당별로 2명의 후보를 선출하는데 샤마 헤이더 현역 의원이 박 의원과 함께 본선거에 진출합니다. 37선거구 공화당 후보로는 한인 입양인 앤드루 미한 해켄색 전 교육위원과 마르코 나바로 보고타 공립학교 이사 2명이 출마해 자동으로 본선거에 진출했고 이들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2명과 본선거에서 경쟁을 벌여 총 2명의 주 하원의원이 선출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은 선물 가격은 온스당 36달러 26센트의 장을 마감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금 선물 가격은 역시 전날 온스당 1254.5달러의 거래를 마쳐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두 금속 모두 이달 들어서만 10% 이상 올랐습니다. 은 기반 상장지수 펀드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6월 현재까지 300톤 이상이 거래됐는데 지난달보다 2배 많아졌습니다. 백금 기반 상장지수 펀드는 올 들어 7만 온스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은과 백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배경은 금값이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작용됐습니다. 금값은 역사적 상승세를 보이며 올해만 25% 이상 치솟았습니다. 최근 비접촉 교통 결제 시스템인 옴니를 이용해 대중교통을 탑승한 승객들이 단일 승차 시 요금이 여러 번 청구되는 문제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레딧 등 소셜미디어에는 한 번 승차했는데도 여러 번 요금이 청구된 경험을 공유한 뉴요커들의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최근 옴니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5월 말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옴니 청구 오류가 의심될 경우 옴니 고객센터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